네,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반 수업 진행하게 된 필명은 팩토라고 하고요. 영어인데 저희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력을 간단하게라도 좀 가지고 오긴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장르와 키워드인데 요게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마 1시간 반에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요렇게 PPT로 교재로 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은 작품이나 내용 같은 건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좀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서 서로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네, 잘 보이시죠?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예.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수업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장르 소설의 계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르적인 관습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땁니다. 그래서 판타지부터 시작해갖고, 로맨스, 현대 로맨스, 로판, 동로, 무협들, 다양한 하위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오등작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셔야 되고요. 귀족 이제 등장을 하는, 그죠? 그래서 공후백자남이라고 흔히 줄여 말하는데 이제 공작 이제 어느 정도 중세 배경에서 예를 들면 공작가는 당시 유럽 구조상으로 그렇게 많이 존재할 수 없었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무조건 귀족 가문들, 또 판타지 장르에서 무조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다. 몬스터 개념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던전, 이건 헌터물 때 말씀드릴 것 같고, 상태창도 사실은 되게 익숙하죠? 저 이전 세대 분들은 조금 되게 생소해 하셨는데, 게임 다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게임의 스테이터스 창처럼 나오는 이제 상태창으로 통칭을 하죠. 요거 이제 웹소설에서는 특히 남성향 기준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초월적 존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성좌라는 하나의 장르도 생겨 있죠, 성자물. 그리고 네, 여러 학원, 아카데미로 많이 불리는 요런 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다라고 하면은 여주, 남주가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거기서 에피소드가 한 20, 30화 진행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남성향의 경우에 아예 아카데미물이라는 장르 하나가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또 무협 쪽에서는 학관이다, 무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길드는 이제 헌터물에서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그런 능력자들 조직 단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중세 기준에서야 그런 다른 의미가 더 강했지만은 이제 웹소설을 와가지고는 그런 조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업군들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냥 판타지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근접해서 싸우는 캐릭터들의 스탠스와 그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 싸우는 캐릭터들의 스탠스가 좀 달라진다.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귀족 말씀드렸고,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데뷔탕트로 대표되는 가면모도회라든지 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로판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탑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사들 기거하는 그런 탑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마탑주가 여성향에서 등장하면 이제 약간 신비주의적인 썸남 재질이라 하잖아요. 서브남주의 어떤 그런 바이브를 좀 갖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클 매직은 요즘에는 사실 잘 안 쓰는데 네, 참고하시면 좋고요. D&D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의복들 또 이제 로판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저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복 복장 양식이라든지 비잔틴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 이런 거 다 로코코 시대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레퍼런스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묘사할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러 인외종들이 있겠죠.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 그래서 흡혈귀로 보통 대표가 많이 되는데 늑대인간, 드래곤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항상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수도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그렇게 등장을 좀 많이 합니다. 이쪽이 좀 판타지 개념 쪽으로 섞이게 되면은. 그리고 네, 여러 국가 있을 수 있고, 무협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사 대립이다. 그러니까 무림 이제 정파 세력이 있고 사파 세력이 있는 것인데, 그거의 대표 주자가 정파 쪽은 무림맹이고 사파 쪽은 사도련이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협 쪽에서의 이제 귀족 가문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98 일방이라든지
5대 세가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알고 계시면 무협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이제 로판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무협 로맨스를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이 또 이제 여주 서사라든지 걸크러쉬 여주라든지 이런 거 쓰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배경을 섞으시면 또 좋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익숙하시겠죠? 여성 작가님들은. 이쪽은 조금 더 아까 거는 약간 배경에 가까웠다고 하면 요즘 이쪽은 좀 더 키워드, 클리셰에 가깝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해빙화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다크게이머 요건 이제 요즘에 약간 저기 한 표현으로 쌀먹충이라 그러는데 약간 돈벌이용으로 게임을 한다 뭐 그런 부류들이 또 빌런으로 나온다거나 주인공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게임판들이 있었고요. 뭐 인방, BJ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 또 뭐 힘숨찐, 힘을 숨긴 찐 다 아시죠? 원치킨, 고인물, 캣발, 일반인 코스프레, 1코, 하렘, 역하렘, 노맨스가 요즘에 이제 그 여주판하고 남돌물에서 거의 베이스로 잡혀있죠. 로맨스가 없는 거, 노맨스. 혐과는 혐오관계, 이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그 옛날 이제 그 무한도전의 하와수가 혐관의 대표주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뭐 사이다 고구마 아실 것이고 여러 전문 직종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뭐 네, 이런 투자 용어들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쪽 가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나오죠. 계약연혼, 결혼, 계약연애, 사내연애 뭐 등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있는데 뭐 이제 그 학생분들은 약간 로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웹소설 장르에서 캠퍼스물은 잘 안 쓴다. 기본적으로 그 이후를 쓴다. 그죠? 성인이 된, 그러니까 그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난 아예 성인일 때를 배경으로 보통 많이 간다. 혈로는 그렇게 아시면 좋고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착각 오해 장르도 로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키워드고요. 남주, 뭐 땡땡남 등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남주들이 있을 것이고 여주도 있겠죠. 저는 참 그 개인적으로는 이 K 장녀가 굉장히 그 요 한국식 어떤 그 웹소설의 주인공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키워드다. K 장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입덕부정기도 많이 쓰죠. 뭐 이제 썸 타는 관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여주가 이제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그냥 적당히 호감 정도 있었는데 뭔가 괜히 얘를 좋아하는 것 같이 돼갖고 나 혹시나 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 부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아니야 나 사실 얘를 좋아하고 있었어 라면서 확신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서사로 보통은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북부대공은 보통 이제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이제 보통 북쪽 지역이 이제 좀 험준하잖아요. 좀 험하고 한 인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공이다라고 하면 뭔가 차도남의 이미지, 차갑고 되게 냉정하고 근데 또 그런 내면에 약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반전적인 남주상으로 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얼굴 천재 저것도 참 장르가 재밌죠. 네, 뭐 대강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좀 되게 많이 뭔 소린지 아예 모르겠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다 그냥 그럭저럭 이해할 만하신. 캣발, 캐릭터 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죠? 캐릭터를 네,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그런 장르들 총칭을 합니다. 다른 괜찮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직접. 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잠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맨 뒤에 있었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10분만 했어.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웹소설에서 장르 얘기를 할 때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져가시면 좋다. 그래서 분화, 확장, 융합, 모방을 가져가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분화라고 하면 어떤 한 개의 장르에서 파생이 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레이드물이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 레이드물에서 아포칼립스물, 또 뭐 성좌물, 답등반물, 헌터물 등등의 파생 장르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확장 또 가능하겠죠. 어떤 한 가지 장르가 다른 그런 키워드들이라든지 배경들을 흡수해가지고 커져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또 융합의 장르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리고 또 모방은 뭐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표절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르 문법들 자체가 기존에 좀 잘 되고 있었던 그런 테마들을 많이 좀 흡수를 해갖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웹소설 1세대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인터넷 소설이라 불렀지만 그 1세대 때 뭐 드래곤 라자라든지 루네아이드라든지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구권이나 일본 작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모방과 떼놓을 수 없는 장르다.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작품 나중에 작가님들께서 글들을 집필을 하시고 또 런칭하고 계약하시게 되면 아는데 되게 유사한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
보니까 혹시 이 작품을 따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 쪽은 기본적으로 그런 좀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이건 딱 표절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사실은 좀 작가의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따라하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모방이 되게 익숙한 장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남성 여성향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남성향은 기본적으로는 장르 위주로 좀 분화가 되는 편이고 여성향 같은 경우에는 좀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해시태그로 보통 대표를 하는데 해시태그 위주로 분할을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로맨스라는 기저가 깔려 있잖아요. 로맨스라는 기저가 깔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보조하는 키워드들이 바뀌는 거라서 요소 위주가 되는 거고 남성향은 아예 그 배경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장르 위주로 분화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향이 조금 더 성취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반면에 여성향은 좀 더 이상적이고 사랑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거고요. 남성향은 이건 뭐 이제 제가 남성향 작가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유행이 좀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러니까 여성향은 테마가 도니까 이 테마가 예를 들면 전남편물이 유행을 했어. 그러면은 그 유행이 식으면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옵니다. 근데 남성향 쪽 같은 경우는 장르가 한번 죽어. 그러면은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예 그 장르 자체가 좀 많이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행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여성향 같은 경우에는 테마랑 해시태그 등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향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로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작품 소개글 같은 걸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태그를 많이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독자들에게 내가 이런 작품을 쓴다 취향 어필을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고 남성향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적인 분류가 남성향이 그 위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성향이 장르가 더 많고요. 반대로 여성향은 이제 테마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있다라는 걸 살펴보시고 기타 장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궁금해졌다 하시는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온물 같은 경우는 여성향 쪽에서 어느 정도 넘어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업 베이스들이 다 저는 이제 남성향 작가고 남성향 쪽 중심으로 이제 세팅을 해오긴 했는데 여성향 준비하고 계신 작가님들 들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좀 공통 분모들이 있는 장르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가겠습니다. 일단 게임판 기반 중에 이제 인방물이 있죠. 인터넷 방송물 해가지고 이제 인방물 얘기할 때는 이게 참 못하니까 좀 아쉽네. 뭔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튼 인방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자죠. 시청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시청자들은 누구를 대변할까요? 그렇습니다. 독자를 대변. 바로 답이 나오네. 제가 원래 딴 데서 할 때는 좀 걸리거든요. 좀 잘 아시는. 예,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독자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는 키워드를 쓸 때 왜 쓰느냐 하면 시청자들이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활약을 했어. 그래서 시청자들이 와 개쩐다 미쳤다 이러면서 막 반응을 해. 그러면 그게 독자의 심리랑 똑같아졌을 때 와 이 작가 뭘 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성향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뭐 여성향 장르에서도 어떻게 한 번 정도 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그런 시청자를 포함한 작중의 등장인물들이 하는 반응은 독자를 대변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대, 대리만족을 형성을 시켜서 이 작품을 계속 따라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해서 시청자 이꼴 독자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뭐 밈 같은 것들이 많이 차용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트렌드를 많이 따른다든지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방에서 활약하는 그런 주인공 상들은 인종 욕구랑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장르적 융합도 굉장히 활발하죠. 반면에 이게 이제 게임 판타지 기반이다 보니까 게임 방송을 하는 주인공이 처음에 배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게임 컨텐츠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 컨텐츠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판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게임 판타지의 그 작중 배경 게임을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좀 이게 벤치마킹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복제를 했다 따라했다 논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장르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방송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개념 정도만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밈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트렌드, 인정 욕구, 장르 융합 이런 키워드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래 특히 그리고 밈 같은 경우에는 수명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무야호 같은 밈들, 그죠? 그런 것들 그때 당시엔 정말 아예 휩쓸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유행이 결국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해에 유행하는 유행을 넣었는데 내가 런칭을 내년에 했더니 유행이 갑자기 바뀌어 있어. 이러면 굉장히 뻘쭘해지는 상황이. 그 수명 문제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복주 논란 말씀드렸고, 인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호불호가 좀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방 요소가 들어간 대부분 장르가 해당이 되겠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게임 빙의물은 제가 남성향 쓰고 싶다고 하시는 작가님들한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장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통 두 개의 장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게임 빙의물이고요, 판타지 쪽에서. 또 하나는 현대 판타지에서 전문가물을 보통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장르가 가장 보편적이면서 좀 문법적으로 쓰기 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 게임 빙의물이 현재의 어떤 그 현황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게임판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이 게임판 장르에서 그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게임과 현실의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게임 속 세계에서 활약을 하는 장르란 말이죠. 그래서 게임 속에서 활약을 했어. 근데 그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활약한 거지 현실에서 잘 된 건 아니잖아.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게임이 지금의 롤이나 뭐 배그 이상으로 전설적인 어떤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서 그 게임에서 페이커급의 실력자가 되면 현실에서도 명성을 얻는다 정도로 커버를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10년차 작가들이, 그 독자들이 고인물이 되니까 이제는 좀 지겨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원한다. 그런 니즈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아예 그 게임 속으로 집어 넣어버린 거죠. 반대 케이스로 현실의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데 게임이나 소설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자물의 아포칼립스물, 성자물 이쪽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즉 1차 세계였었던 현실을 버리고 2차 세계인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2차 세계와 결합했다. 그런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을 그 게임 속 세상으로 집어넣게 된 계기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성취들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었단 말이죠. 근데 게임 요소, 게임 문법이라고 하면 자꾸 독자들한테 그래도 이거는 원래 게임이었어 라고 알려주는 요소죠. 그죠? 그러면 게임 문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자들은 그 세계를 게임 속으로 인식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해왔으니까 게임 빙의물인데 게임 문법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게임 문법을 많이 넣는 게임 빙의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더 그 게임 속 세상이 정말 주인공의 현실처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게임 문법을 점점 없애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글 같은 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빙의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괄호치고 상태창 X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다? 내가 이 세계를 더 현실적으로 구현해 보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독자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임 문법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하거나 지금 그런 게임 빙의물의 추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 문법을 안 쓰게 되니까, 못 쓰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굳이 게임 속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빙의만 시켜. 일단 빙의만 시킨 다음에 아무튼 게임이었다고 하고 빙의만 시킨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퓨전 판타지처럼 써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게임 빙의물이 되게 퓨전 판타지의 하위 장르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타지 전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게임판이나 이런 상태창 이런 거 잘 몰라요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안 써, 요즘에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과 현실의 융합을 시도한 끝에 1차 세계였던 현실을 버리고 2차 세계인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합하게 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현실성을 추구하는 독자들에 의거 게임 문법이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관이 커지고 장르가 확장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 세계를 빙의하는 모든 장르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사실 좀 제가 빠르죠. 빠르지 않나요? 네. 아닌가? 네, 할만하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게 그래도 좀 가능하면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좀 제가 템포를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챗빙의물 같은 경우는 원래 여성향에선 지금 아직도 메이저죠. 메이저 키워드인데 남성향에서는 요즘에는 조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책빙의물은 기본적으로 책 속 들어가는 건데 그 책은 보통은 뭐 자기계발서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들어간 것과 게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설과 게임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설은 어떻다? 게임은 어떻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죠. 그죠? 인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럼 게임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미션, 퀘스트를 중심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딱 RPG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미션들이 나오죠. 퀘스트가 나오죠. 어디로 가보게 해서 거기로 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스토리 들려줘갖고 다음 데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아까 제가 장르 차이 얘기 드릴 때 여성향이 이제 그 이상적인 부분 얘기하면서 그 남성향이 성취 지향적이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은 퀘스트를 중심으로 가죠. 퀘스트 미션이라고 하면 곧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취 지향적이죠.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 지향적으로 가는 책빙이는 이제 여성향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로맨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물과 인물이니까. 근데 남성향은 굳이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아도 주인공이 그냥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얻고 성장하는 성취 지향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책빙이보다 게임 빙의 쪽이 좀 더 선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성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빙이물이 아직도 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빙이물이 게임 빙의물과의 경쟁에서 위축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제 책빙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지향으로 간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빙의물 클리셰라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두 작품은 소설 속 엑스트라와 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 이 두 작품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는데, 그 주인공이 원작 스토리랑 상관없는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엑스트라인데 보통은 뭐 망난이라든지 아니면 시한부라든지 아니면 화형당할 마녀, 악녀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활약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이제 주인공 원작 스토리랑 엮이면서 원작 내용이 꼬여가고 빙의한 주인공과 원작 주인공이 더블 주인공 체제로 이게 이야기가 끌고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책빙의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원작 주인공과 빙의한 주인공의 더블 주인공 체제로 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말씀 안 드렸네. 이거는 근데 제가 어차피 회빙안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빙안 장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독점과 선점이라는 제일 큰 그 무기 때문에 쓰는 건데, 제가 다음 타임 때 한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성 중심으로 캐릭터 간의 관계성 중심으로 풀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더블 주인공 체제 말씀드렸고, 게임 빙의물과의 경쟁에서 위축이 되어서 현재는 게임 빙의물이 좀 그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연관 장르는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 탑등반. 탑등반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없으시면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성자물. 성자물은 요즘에 여성향에서도 꽤 씁니다. 원래 남성향 장르인데 여성향에서 쓰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성좌라고 하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이 명작 중에 하나죠.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에서 등장을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뭐 초월자, 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초월적인 존재인 성자가 등장을 해서 그 등장인물들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바뀌어 나가는 장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아까 임박물에서 시청자가 독자를 대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성좌물에서 독자를 대변하는 건 누구일까요? 그렇죠. 성자입니다. 그래서 뭐 성자물 작품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괄호 나와가지고 뭐 하는 누구가 뭐 감탄을 흘립니다. 뭐 100원을 후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인공 등장인물들의 반응을 성자들이 보면서 마치 시청자처럼 감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자가 독자들을 대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자물의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어찌됐건 보는 입장에서 보는 독자들하고 동급이잖아요. 뭐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성자들은 되게 고고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로 표현이 되니까 독자가 볼 때 있어서 마치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면서 이 작품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무기가 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가 독자를 대변하려면 얘네들은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면 안 돼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격신이어야 되죠. 그죠? 인격이 없으면 그런 일반적인 자연신이야.
그래가지고 뭐 가이아의 의지 뭐 이런 거야. 그 세계수야. 이러면은 거기서 인간적인 반응을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처럼 인격 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반응이 뭐 중세나 고대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현대화 되어야겠죠. 그래서 현대화된 인격 신인 성좌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향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여성향 장르에서 이제 성좌를 남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주판 이런 장르에서 여주가 활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좌인 남주들이 막 여주 부둥부둥을 해. 응원을 해. 이런 식으로 많이 풉니다. 그죠? 그렇게 여성향에서도 많이 성자물은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반응해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필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들인 성자가 개입을 하는 장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현실은 가만히 있는데 이 게임이나 소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침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화된 인격신이어야지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격신들이 후원을 한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전독시 대표 흥행작이 굉장히 영향력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뭐만 썼다 하면 다 전독시 아류작이다 이 소리 좀 들었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좀 아직 세다. 그 장르 자체가 그 작품의 어떤 설정에서 장르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리스크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들이 인물들을 선택하고 후원하는 장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여성향 쪽에서는 사실 크게 쓸 일이 없고 남성향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분들이 들으시니까 사실은 현대물들은 연령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물은 현판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요 또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판타지를 그냥 쓰지 현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판 같은 경우는 핵심은 활동 무대가 장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배경의 지구, 현대 배경의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활동하는 무대에 따라서 장르가 바뀐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메디컬이 되는 것이고 또 법정이 되는 것이고 요리사, 셰프가 되는 것이고 작가물이 되는 것이고 또 전문 직종 그런 포함한 전문가물이 되는 것이고 직업 전반을 다루게 되면 직업물이 되는 것이고 예술계 다루면은 뭐 그죠 음악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키우고 하는 그런 쪽 장르가 되면 기업물이 될 것이고 스포츠 선수가 되면 스포츠물이고 예술계에 종사하면 연예계물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동 무대가 장르가 된다. 그 말은 활동 무대만 빼면 나머지 이야기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흐름이 다르면 그게 이제 장르에 어떤 영향을 끼칠 텐데 그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회빙환이나 모종의 계기로 주인공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러면 과거에는 뭔가 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좋지 않았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해갖고 활약을 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무대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무대 안에서의 내가 그 무대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느냐, 클리셰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실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쪽에서의 현실감은 그 세계가 얼만큼 그 판타지적인 요소로 잘 구현이 됐는가. 그래서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이런 장르들, 게임 판타지가 섞어 들어가는 장르들은 대부분 그 판타지 세계를 잘 구현할수록 현실적이라 그래요. 근데 현판은 반대입니다. 판타지 요소가 없을수록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현대를 잘 보여줄 수 있을수록 여기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저 인물을 딱 봤는데 저 인물의 약점이 뭔지 막 다 알고 있고 저 인물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알아버리는 식의 판타지적인 요소는 잘 안 등장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보통은 회빙환 정도만 해가지고 미래를 지나왔던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고 미래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할지 아니까 하는 정도로만 가지 너무 막 상태창을 막 다 쓰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감이 굉장히 강점인 그 장르고요. IP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뭐 한동안 많이 말씀하셨던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미디어 미스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파생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래서 배경 현대인 모든 장르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조금 결이 다른 게 헌터물인데 헌터물은 제가 따로 꼭지로 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물은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 전문가물 정착 자체가 메디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의학 소설에서. 그래서 전문 직종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직업군 전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문법보다는 현실적인 능력을 좀 더 강조를 하는 편이고 직업군 각자의 클리셰가 중요하다. 해서 전문적인 직업군 지상생을 다루는 대부분 장르가 해당이 되는데 로판이 좀 특이하죠. 로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주인공이 예를 들면 외과의사 엘리제 이런 작품들 유능한 의사였고 실력 있는 뭐 그죠? 그 직종에서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로판 세계로 빙의를 해. 그러면 이제 그 분야를 살려가지고 여주가 좀 활약하는 그런 장면들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헌터물도 특이하죠. 헌터물은 여기서 어떻게 쓰냐. 헌터 직업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예, 헌터가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헌터 직업도 있고 헌터 기업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물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헌터물이 되게 에픽한 세계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물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연예괴물. 네,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연예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괴물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조연을, 그러니까 남성향 장르에서 기본적으로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남주인 주인공한테 포커스가 많이 가니까 주인공 외의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연예괴물에서만큼은 이 연예계의 어떤 화려한 모습, 그죠? 어떤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히로인들, 이제 남성향이니까 여자 캐릭터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몇 안 되는 장르입니다. 연예괴물이. 그래서 이제 여성향 연예괴물들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남캐들을 많이, 그죠? 남자 캐릭터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죠. 이게 똑같습니다. 결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그죠? 매니저, 각본가, PD, 방송작가,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소설, 그러니까 이제 웹소설 작가였는데 뭐 드라마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연예계물하고 좀 섞여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연예계물 하위에 파생됐던 장르 중에 요즘에 여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돌물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쓰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계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죠? 그 일반적인 전문가물이나 직업물 같은 경우는 직종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연예계에서 가질 수 있는 직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갈됐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요즘에 연예계물에서 뭔가 섞는다든지 직업물로 빠진다든지 기업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죠? 아예 남돌물처럼 특화된 장르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계에서의 성공과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직업군들 쓰이고 조연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장르고 한정된 소재 때문에 복지 현상이 심해서 그걸 좀 탈피하려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터물. 자, 헌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웹소설을 모르는 외국인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뭐 너 웹소설 작가라며 뭐 웹소설 난 잘 모르는데 어떤 장르를 읽으면 돼? 라고 하면 저는 남성향은 헌터물, 여성향은 로맨스 판타지를 읽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두 개의 장르가 굉장히 그 웹소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한국화된 그 인터넷 소설이란 말이에요, 웹소설이. 그걸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르다. 그래서 헌터물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 남성, 여성향 할 것 없이 되게 웹소설, 로판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헌터물 상징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게이트가 열렸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이 표현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배경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왜 그러는데 가상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가상 공간이 생겨. 여기서 갑자기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몬스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죽는데 거기서 그대로 가면 이제 아포칼립스야. 멸망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 게이트가 열리면서 마력, 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새어나오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능력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들을 보통 각성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각성자들이 괴물들 때려잡아. 그러니까 괴물 잡는 사냥꾼이다 해서 헌터물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보통 레이드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르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 헌터들이 이제 그 세계관의 주력이 되니까 그 헌터들만의 어떤 이권단체, 조직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쪽 설정을 많이 차용을 해서 길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괴수, 헌터, 게이트, 던전, 길드 이런 키워드들이 헌터물을 상징하는 그 키워드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괴수 때려잡는 장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그 이번 작품 준비하기 전에 전작을 이제 헌터물 준비를 했었어요. 한 1개월 좀 넘게 준비를 했었는데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괴수 때려잡는 장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헌터물도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괴물 때려잡는 거 말고 좀 뭐 다른 거 없냐? 같은 이제 독자들 니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헌터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권 단체인 길드가 등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드 안에서 즉 인물과 인물의 관계성들도 많이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장르가 돼가고 있습니다. 헌터물이. 그래서 괴물 때려잡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좀 그 같은 헌터들끼리의 어떤 알력 싸움이라든지 이권 다툼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줘야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헌터물로 가는 경우가 잘 없고 뭐 헌터 기업물, 헌터 직업물 뭐 그래서 뭐 헌터 공무원이 나온다든지 그죠? 헌터 용병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특징이 더 있다고 하면은 헌터물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베이스가. 즉 작가들이 재해석하거나 해갖고 뭔가 어떤 변주를 주기가 힘들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문체라든지 캐릭터성 이런 거에서 나오지만 배경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에서 개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건 좀 이 천편일률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그걸 좀 못 견디는 거지.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는 걸. 그래서 헌터물이라는 장르가 고구마를 특히나 못 견딘다. 독자들이. 그래서 헌터물 쓰면 기본적으로 사이다를 익숙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이다 패스 독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수 헌터, 던전 길드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이고 장르적인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고 파생 분야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극한의 사이다 패스 경향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아포칼립스물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 그 이전에 뭐 장르적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평가는 안 받는데 생존물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이 생존물 장르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생존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옆에서 막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그죠? 해선 안 될 짓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버려야 되고 이런 처참한 그런 환경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걸 보여주던 장르였는데 이게 이제 웹소설의 흐름하고는 좀 안 맞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생존물이 좀 사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장르적으로 좀 신인들이 많이 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성 작가들밖에 안 쓰다가 점점 도태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요 그 주류 당시에 있었던 주류 클리셰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 원래는 이제 그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중요했던 장르니까 웹소설 쪽에서 이제 남소녀 쪽에도 많이 있는 격언 중에 더더더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이 가지는 성취, 성장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커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이 처절하게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강해져도 적도 똑같이 강해져 갖고 주인공이 활약을 못하게 해야 더 처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답답한 거야. 주인공 대체 언제 세져? 언제 쟤네들 막 쓸어버릴 거야?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해안을 냅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하라 그래. 주인공은 다 때려 부숴. 그리고 이 생존물의 처절함은 엑스트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현재 아포칼립스의 주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기본적인 주류 클리셰적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사이다도 하고 회빙안도 쓰고 능력도 활약하고 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장르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생존 경쟁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포칼립스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포식자. 즉 괴물, 뭐 좀비, 인간 가릴 것 없이 다 집어삼킬 수 있어. 이건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장르,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이 아예 없어진 세계관이 아니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포칼립스물의 어떤 상징적인 그 직업군이고요. 또 이제 헌터와 같은 사냥꾼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좀비물 같은 경우는 오래된 클래식이죠. 여러 가지 재난, 재앙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재앙의 원인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보통은 헌터물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게이트가 열렸는데 그걸 이제 헌터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너진 세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최신 클리셰 성공적 융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귀자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돼서 멸망할지 알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해보는 거게 될 것이고,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었던 소설, 내가 잘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에서의 그 세계관,
인데 그게 현실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 편이고, 생존주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아포칼리스가 도래하면 나는 뭐 쉘터를 짓고 살 것이고, 물론 생존주의적인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인공이야. 이럴 때 이제 주도적인 활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포칼리스물만큼이나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주인공상이 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 사태 주 배경으로 전개로 하는 장르면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카데미 물까지 하고 한 타임 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카데미 물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웹소설, 남성의 웹소설 좀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오타쿠 출신인데, 원래 이제 일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카데미 어떤 배경이라든지 나오는 클리셰 같은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일본 라이트 노벨이라든지 그런 장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웹소설 쪽으로 정착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일본 쪽에서 유래가 된 그 라이트 노벨의 특징은 보이즈 밋 걸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히로인들이 중심이 돼요. 여성 캐릭터들이 더 중심이 많이 됩니다, 서사에. 근데 이제 웹소설에서는 안 그래요. 웹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그래도 주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노벨 장르에서는 주인공보다 오히려 히로인들이 더 부각이 됐는데, 웹소설은 주인공이 훨씬 부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평범한 주인공도 잘 안 씁니다. 라이트 노벨 주인공들은 평범한 주인공 되게 많이 쓰는데, 웹소설 주인공은 평범하게 잘 안 씁니다. 그런 것도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라는 배경과 히로인이라는 여자 캐릭터들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장르가 되는 거고요. 뭐 반대로 이제 여성향 쪽에서 아카데미물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캐릭터들이, 히어로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아카데미물이 또 이제 남성향에서 거의 몇 없는 이제 관계성 장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취 지향적인 장르인데, 아카데미물은 그래도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카데미물 파생이나 하위 장르로 천재물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뭐 어디 과학고 천재가 되었다, 어디 영재가 되었다, 뭐 이런 작품들인데, 요거는 이제 아카데미물 쪽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전문가물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직종 쪽으로 아예 빠져서 뭐 예술계 쪽에서 활약한다거나 체육 뭐 저기 쪽으로 활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자체가 되게 그 안에서 한정되지만 에피소드를 다루기 되게 쉽기 때문에 주류 장르와도 굉장히 잘 섞여 있죠. 그래서 헌터물에서 헌터 아카데미가 있다든지, 무협 세계관에서 무림 학관이 있다든지, 그죠? 로판 세계관에서 뭐 마법사들 아카데미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는 되게 굉장히 잘 섞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와 히로인 등장을 하고요.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집중하는 장르고, 천재물 말씀드렸고, 주류 장르와 융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원 내 이야기에 중점을 둔 장르가 아카데미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타임 쉬었다가 여성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네, 쉬는 시간이 짧아갖고 죄송합니다. 네, 한 분 질문을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정형화된 주인공인 만큼 인간적인 인물이나 처절한 인물을 보여주면서 서사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정형화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인물이나 처절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서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 예, 그런 인물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화된 인물이라고 해서 개성이 없는 건 아니죠. 거기서 하나의 어떤 그 개성만 들어가줘도 그게 인물이 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뻔한 캐릭터와 이 캐릭터는 되게 참신한데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한 3, 4% 정도만 차이를 넣어도 굉장히 그게 특별해집니다. 오히려 절반을 막 바꿔보겠다 하면은 되게 그 장르적인 그런 주인공 인물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트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향도 좀 남은 시간 쭉 보겠습니다. 여성향이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성향은, 자, 기본적으로는 여성향은 이제 테마가 좀 많죠, 그죠? 그래서 테마적인 분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장르적으로는 이 정도 있다. 그래서 뭐 현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사극, 동로라 그러죠. 사극 로맨스, 성인 로맨스, 여주판, BLGL, 남돌물 정도 있겠네요, 그죠? 테마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보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성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건 좀 피해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 로맨스. 제가 이제 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인 대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맨스 장르 자체가 사실은 성인을 위주로 소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현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0대
때 중후반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라거나 뭐 애초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대가 좀 있는 인물들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보통은 30대, 20, 30대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혈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적이고 이상적이고 노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인 부분은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뭐 직장에서 뭐 본부장인 남주와 그리고 뭐 비서의 여주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생활은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그 회사 생활하는 것들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부분은 그런 회사인데 이런 여주와 이런 남주가 있다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가 같은 그런 이상적인 남주상, 여주상이 등장하는 게 좋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노골적인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두 사람의 러브러브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줘야 또 이제 장르가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랑 굉장히 코드가 일치해서 뭐 보통은 드라마는 이제 흔히 시리즈깔이라 그러는데 시리즈 계열의 현대 로맨스 같은 경우는 좀 딥해요. 좀 막 되게 막 피폐하고 막 조금 수위가 막 높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드라마 쪽은 보통 로맨스 코미디, 그죠? 로코로 많이 가죠. 그래서 로코 장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흔히 아침잭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 뭐 씬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그냥 그 자세히 표현하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사화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드라마 쪽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웹소설 쪽에 오셔가지고 현대 로맨스 쪽을 제일 잘 하십니다. 그만큼 실사와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현대 로맨스가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어도 8, 90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향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남성향은 뭐 200화, 250화, 300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행본 조금 짧은 호흡들로 그 작품을 내기가 좋다 보니까 단행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드라마랑 코드가 일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이상적인 부분 그리고 노골적인 부분이 다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피드백을 진행할 때 어떤 작가님이 이 부분에선 조금 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이 부분에선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데 뭐 얘기를 하면은 아니 작가님이 노골적으로 쓰라면서요 아니 작가님이 사실적으로 쓰라면서요 하면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죠?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화 용이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단행본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로맨스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고요. 네, 사실은 이 로판을 또 제일 많이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로판 같은 경우가 비교적 이제 여성향 중에서는 파생 장르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로판 세계관이라고 하면 되게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중세 배경의 판타지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근대 배경, 근세 배경 애매한데 싶은데 요런 뭐 예를 들면 도로 양식은 뭐 벌써 뭐 아우토만 깔리고 막 근대로 가. 근데 복장은 아직 옛날 복장이고 낭만파고 그리고 뭐 그죠? 먹는 옛날에 뭐 그 이제 서민들 음식이 그죠? 뭐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벌써부터 막 고급들이 나오고 막 혹은 뭐 위생 같은 거 옛날에 막 중세 때 안 좋았다 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배변이 그 하이힐을 신게 된 이유가 그 너무 밖에서 배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신었다. 뭐 샤워를 안 해가지고 그 향수가 발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씁니다. 그죠? 그런 거는 또 현실적으로 잘 쓰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좋은 것만 갖다 끼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로판 자체가. 그래서 이제 K 로판 세계관을 잘 아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말의 핵심은 뭐다? 이 판타지적인 세계관의 환상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미지로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들 많이 강조를 했지만 로판에서만큼은 현실적인 부분들 좀 내려놓고 이상적인 부분들 접수하자고요. 왜? 황제 같은 그죠? 황제 정도 되는 직급의 남주가 뭐 평민을 사랑한다? 원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 로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로판의 핵심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판 자체가 키워드와 태그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중요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성향은 남주장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로판 같은 경우가 특히나 남주 매력이 되게 중요한 장르예요. 이게 보통 회빙환을 쓴다고 쳤을 때 여주가 이제 회기나 빙의를 하게 되죠. 환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 지지 않을 정도의 매력을 판타지 세계의 인물만으로 표현하려면 이쪽 남주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주 쪽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여주의 활약 이런 것들 보여주기 또 힘들어지고 그 매력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가 좀 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작가님들이 아싸리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여성 서사를 더 강조하겠다. 그래서 여주가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하고 남주가 그걸 서포트하는 걸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조금 좀 이렇게 현대 로맨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동적인 여주상 좀 쓰겠다. 남주가 좀 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배분을 좀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가 작품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은 뭔가 여주가 좀 활약이 약한 것 같아. 이 부분은 너무 남주가 좀 멋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갖고 그 에피소드를 만드셔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판타지 세계 환상과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성보다는 이상적인 부분들 많이 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와 태그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매력 배분에 딜레마가 좀 있다. 그래서 그걸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히나 뭐 이제 나중에 역할엠 이런 장르들도 보면은 남주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그 남주들을 다 매력 배분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작품을 특히나 오래 준비하신 분들은 더더욱 공감을 하시는데 요 그 캐릭터성 배분도 굉장히 힘듭니다. 남성향에서는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여성향보다 딥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등장해서 조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등장한 빌런이 금방 뭐 리타이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성향에서는 또 나오는 등장인물들 뭐 썸남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여주의 친구라든지 조력자 뭐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분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거를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로맨스 장르가 해당이 되겠죠. 이제 여주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주판은 계속 여주 현판을 얘기한 겁니다. 여주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주가 그 현대 배경에서 등장할 때 얘기인데 여주 로판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여주판이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반 장르 중에 악녀물 이제도 굉장히 대표적인 로판의 장르죠. 그래서 보통 악녀 빙의와 악녀 회기로 좀 갈린다, 그죠? 그래서 악녀 빙의 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더 로코톤이 좀 있고, 그죠? 악녀 회기 쪽이 조금 더 딥하고 좀 더 시리어스한 느낌이 있고, 그건 이제 흐름에 따라 다른 건데 물론 빙의라고 해서 꼭 그러지 않은 건 아닙니다. 회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악녀라는 키워드 자체가 악녀랑 대응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악녀, 망나니, 폭군, 뭐 무협적으로 천마 이런 캐릭터들 기본적으로 좀 이 막 나가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결과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대변하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여주가 악녀가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악녀물 같은 경우에는 여주가 처음에 보통은 생존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야. 이렇게 돼서 죽을 운명인데 죽고 나서 회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재밌게 읽었던 로판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세계에서 하필 주인공도 아니고 금방 죽을 악녀에 빙의했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생존 투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귀와 빙의가 좀 갈리는데 이제 회귀 같은 경우 의뢰 보통은 주인공이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남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냐 혹은 남주가 여주를 오해하게 돼갖고 일이 일어났던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회귀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악녀 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주가 그렇게 빙의를 했어. 근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계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악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홍차를 따라달라 해가지고 시녀가 따라줬는데 그 홍차를 마시고서 온도가 한 2, 3도 틀렸다는 것만으로 막 뺨을 막 쳐 이런 악녀였어. 근데 얘는 뭐 그죠? 빙의한 여주는 그런 거 몰라. 홍차 맛있겠다. 마셔. 감사합니다 이래. 그러면 이제 시녀들이 나중에 수근수근 되는 거죠. 우리 악녀 그 누구누구 영애님이 이상해지셨어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이제 착각 오해 어떤 그런 거에 클리셰죠. 그래서 빙의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존 투쟁 한 다음에는 착각, 반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복수, 계략, 작전 뭐 이런 쪽의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다? 관계의 재해석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여주가 기존과 아예 다른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하여금 원래 남주의 스탠스는 기존 여주의 기준에서 잡혀 있었던 건데 이제 새롭게 여주가 바뀌었으니까 남주의 스탠스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원작 여주가 뭐 개입하면서 이제 뭐 빌런이 되고 악녀가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재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네요. 그래서 관계 재해석이 중요하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생존, 복수, 계략, 빙의는 생존, 착각, 반전, 오해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빙의 같은 경우도 회귀 같은 경우에도 여주의 행동 동기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남주랑 엮여가는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내가 충분히 내 목숨, 제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자꾸 저 남자가 눈에 밟히는 걸까? 왜 저 남자가 날 오래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러고 하면서 뭔가 그 동기가 바뀌어 나가게 되고 감정이 바뀌어 나가게 되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악녀물은 기본적으로 여주가 악녀, 즉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좀 그죠? 어떤 너무 이렇게 막 선한 캐릭터가 아닌 베이스로 나오니까 좀 활약 같은 거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빌런이 쉽게 때려부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걸크러쉬 여주 같은 것도 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 서사를 풀기에도 굉장히 좋다. 악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모든 장르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물은 이제 뭐 가족물의 포함으로도 얘기합니다. 뭐 가족물 아래에서 뭐 유가물과 악의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이 제가 포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주가 애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주가 그 보모나 엄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모가 되는 쪽 같은 경우에는 남주가 이제 그 아빠 그죠? 뭐 보모나 아니면 뭐 그쪽 뭐 공작 대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남편 될 사람이라든지 실제 남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남주가 되는 것이고 여주가 아기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족 구성원 안에서 뭐 이제 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다른 쪽하고 남주가 엮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알고 보니까 사실 너는 뭐 이 가문에 뭐 피를 잇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뭐 연결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힐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들 많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남주가 이제 그 아빠 쪽이 됐든 아니면 형제 쪽이 됐든 뭐 아니면 다른 인물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좀 딸바보적인 면모들 그리고 집착하는 면모들 그리고 이제 좀 역희작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악의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뭔가 주인공이 좀 성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주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악의로 이렇게 망령하면서 그걸 부둥부둥하고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오고오고 하는 서사가 많았는데 여주가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면서 뭔가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뭐 취급도 달라지고 뭔가 전개도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변화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물 쪽에서의 그 가족 관계 구성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여주를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는 가족 관계 같은 느낌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 육아를 경험해 보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런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향적이다 가족 관계가 좀 하렘적인 그런 게 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가족의 힐링, 일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딸바보, 집착, 역희잡 이런 키워드들 등장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전개 변화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편향적 가족 관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기를 보호자로서 육아하는 장르인데 여기서 이제 여주가 아기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주판이죠. 제가 이제 여주판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이제 뭐 문제적 장르다 얘기하는 게 뭐 이 장르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되게 많은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 장르예요. 왜 그러냐? 남성향 그러니까 웹소설 장르가 기본적으로는 남성향과 여성향이 서로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남성향 장르가 여성향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고요. 여성향 장르가 남성향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주판은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 기본적으로 남성향에서 갖고 있는 아포칼립스물, 성자물, 헌터물의 배경,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여성향 방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향에서 남성향의 장르를 가지고 온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그 장르가 어영부영 뭐 인터넷 소설부터 따지면 30년이 돼가는데 30년 역사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주판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장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여주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되게 매력적인 장르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웹소설은 이 시장 자체가 좀 플랫폼 종속적이라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하는 거, 리디북스가 원하는 거, 카카오 페이지가 원하는 거, 문피아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또 힘듭니다 작가가. 근데 약간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처음 했던 게 2021년 뭐 이때였는데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르적으로 그렇게 엄청 정착했다는 느낌 못 받습니다. 그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예 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완전히 잡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좀 애매한 느낌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장르적인 상황이 있고요. 여주 현판의 경우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성좌물, 헌터물, 아포칼리스물 같은 현대 배경을 좀 많이 쓰고요. 판타지 요소가 좀 섞인 현대 배경을 쓰겠죠. 그리고 성장 서사와 로맨스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듭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제가 구성 때도 한번 다음 수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장, 그러니까 주인공을 성장하는데 보시면 왜 소설을 보다 보면 지면 있잖아요, 그죠? 소설 지면의 분량의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여성향은 4천자 정도 씁니다. 그러면 4천자 분량 안에서 넣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주가 성장하는 건 넣겠대. 그러면 그것만 보여줘도 되게 많은 분량을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 로맨스까지 넣는다? 이러면 이제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선이 이해가 안 가요. 혹은 여주 남주의 로맨스는 이해가 되는데 여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감정선과 템포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를 같이 가져가려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주판 쓸 때 아예 로맨스를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로맨스 판타지의 하위 장르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판타지 드라마라는 탭을 만들었죠. 그래서 판타지 드라마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제가 현재 정확한 동향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쪽도 그렇게까지 뭐 좋은 이슈는 없어가지고 이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지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 현대 배경이 대부분이고 성장 소사와 로맨스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 드렸고요. 로판의 잠식이 될 것이냐, 판타지 드라마라는 하위 장르로 빠질 것이냐, 지금 그것도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판타지 드라마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여주판하고 조금 설명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좀 여주판을 위한 카테고리에 붙여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딱 여주판을 상징한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여주판이랑 카테고리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선과 템포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감정선을 집중하면 템포가 떨어지고 이게 심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랭킹 1위 영어까지 털어버리면나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주가 던전에 갇혀가지고 처음에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뭐 그런 쪽인데 여주가 약초 캐고 뭐 고군분투해갖고 살아남고 이쪽 서사가 한 5화가 나와요. 근데 남성향이었다 1.5화에 끝나요. 템포가 너무 느려 남성향 기준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여주가 힘들어하고 여주가 그거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그 감정선을 많이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주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여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잘 보여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게 유리하다. 그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여주의 주인공 캐릭터 성격 자체를 좀 아예 묻어난 성격으로 가가지고 템포를 끌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주판 하실 땐 좀 준비를 잘하고 집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로맨스가 적거나 없고 여주인공과 여성향 이 합쳐졌을 때 현대물 배경을 하게 되면 여주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헌터물, 성장물, 아포칼리스 전문가, 로맨스, 판타지 등등의 하위 키워드 장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자 아까 그 여주판 하시려는 분 작가님들의 이제 이유를 제가 여쭤보면은 보통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저는 로맨스를 몰라서요. 근데 동의는 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여주판은 아까 말씀드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못 드렸었는데 대신에 가지고 와서 할 만한 장르가 하나가 생긴 거죠. 그게 남돌물입니다. 네, 남돌물도 로맨스가 없죠. 여주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염증이 있고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게 너무 이쪽이 활황이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로 남돌물스럽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약간 왜 그런 요즘에 되게 걸크러쉬 걸그룹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경우도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돌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돌물 자체가 아이돌 팬픽에서 시작되었다. 이건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남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브로맨스적인 부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캐들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맨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케미 중심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서바이벌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또 핫했고 그래서 처음에 서바이벌로 또 많이 등장을 시작을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표작인 데모쭉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서바이벌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남들만 또 특징적인 거는 이 안에 있는 남자 아이돌 캐릭터들을 너무 잘 구축해 놓다 보니까 이 캐릭터빨, 캣빨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보는 독자들이 원래 소설은 독자잖아요, 그죠? 읽는 사람 독자인데 팬덤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요 뭐 문대가 뭐 부를 것 같은 그 저기 노래를 갖고 와갖고 하고 뭐 그죠? 그래서 막 가상 VR로 공연을 만들고 막 굿즈를 막 이게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죠? 작가들이 그 독자들이 작품명은 알아도 작가 이름은 잘 몰라요. 원래 그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작가의 그냥 광팬이 돼버려. 그래서 이 작가가 쓰는 작품은 다 본다. 왜? 대문 쪽은 믿을만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에서 팬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향 쓰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이런 로맨스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남돌모를 또 준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웹소설 쪽에서 되게 이것도 좀 없던 일이라 가지고 팬덤화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팬픽, 로맨스 요소들 등장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로맨스가 이제 거의 없는 그죠, 노맨스고요. 그 다음에 케미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서바이벌 말씀드렸고, 이제 캣발이 굉장히 강해서 독자에서 팬덤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돌 문화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은 좀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사실 진입 장벽이죠, 그죠? 내가 요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요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준비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억지로 배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 아이돌 그다음에 보이그룹을 주 소재로 하면은 남돌몰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위 장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게임 빙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이돌 육성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스킵했던 몇 개 장르도 있잖아요. 그 마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따로 질문이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탑등반이랑 스포츠랑 몇 개 제가 스킵을 했었죠. 네, 요거 하면은 제가 시간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탑등반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갑자기 넘어와서 좀 죄송합니다. 그 탑을 이제 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이 탑을 오른다, 탑 등반, 그죠? 뭐 신의 탑 같은 웹툰 작품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탑을 오르는 장르인데 왜 탑을 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거 할 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판타지 세계관이 있다고 치면은 그 판타지 세계관을 지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이제 어딘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판타지 지도에서 인물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뭐 이쪽 산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항구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마왕성이 있어, 그럼 마왕성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어디로 이동하게 할지, 그죠? 그런 경우의 수, 선택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만들어 놓고, 그죠? 오를 동기만 만들어 주면은 단계적으로 그냥 한 칸씩 올라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앞에서 이런 만약에 지도 이런 일반적인 판타지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면 작가가 그것들을 이 순서대로 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성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탑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작가가 원하는 배치를 해놓고 주인공은 탑을 오르게만 만들면 된다. 이래서 이제 탑을 많이 쓴다 라는 걸 제가 처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반대 케이스로는 던전물이 있죠.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던전물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제 탑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 더더더의 원칙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남성향 장르는 단계적인 성장을 주로 한다. 그래서 단계적인 성장을 보여줄 때도 한 계단 한 계단 탑을 오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웹소설의 서사와 잘 흐름이 맞죠. 또 이제 이 탑을 처음에 들어갈 때 보통은 이제 뭐 신의 탑이라든지 다른 작품도 영향이 많지만 튜토리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 쪽에서 먼저 좀 고군분투를 하고 본격적인 탑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스테이지적으로 올라가고 미션적으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탑 등반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향 장르 쪽에서는 그냥 뭐 헌터물인데 탑 있고, 뭐 성자물인데 탑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소로 정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차원 유람물, 차원 유람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 다양한 차원들을 넘나들면서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과 던전 쪽을 이제 쓰는 이유가 이제 편의성 때문인데, 요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차원들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위축이 된, 좀 축소가 된 장르입니다. 차원 유람물 같은 경우에는. 던전물은 이제 유사 장르로 보시면 되고요. 튜토리얼, 스테이지, 미션, 키워드 등장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 좀 제가 깨알 팁인데, 요소로 정착한다. 웹소설 요소로 정착한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게임판 같은 경우가 이제 남성향 대표적인데요. 게임 판타지에서 갖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상태창이라든지 레벨 개념이라든지 뭐 직업군이라든지 스킬 특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퀘스트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웹소설 전반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곧 게임 판타지만의 무기는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게임 판타지에서만 볼 수 있던 건데 이게 다른 장르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으면 굳이 게임 판타지를 왜 봐? 그냥 이 작품 이 장르들 읽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소로 정착한다는 게 좋게 들리지만 장르 자체의 힘은 축소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탑 등반물만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지만 유행 장르와 결합을 해가지고 탑이라는 개념 굉장히 잘 살아남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을 주요 배경으로 하면서 미션, 퀘스트를 주요 전개로 하면 해당이 되겠죠.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스킵했던 게 스포츠를 스킵했었죠. 예. 스포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하나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야구, 축구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가 많잖아요. 근데 독자층이 좋아하는 걸 써야 되다 보니까 야구 장르, 축구 장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팀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원래 뭐 스포츠 1인 스포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인 스포츠들보다는 팀 단위로 돌아가는 그런 스포츠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동선수들이 주인공이 되겠죠. 다만 뭐 이제 감독들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전트, 구단주, 뭐 코치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구, 축구가 제일 베이스인데 드물게 이제 요즘에 1인 스포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복싱이라든지 레슬링, 그죠? 최근에 뭐 프로 레슬링의 신이라든지 그런 작품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또 올림픽 시즌이 되면은 올림픽을 제패하는 주인공이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되게 팁이에요, 남성이 하시는 분들. 올림픽 시즌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늘 항상 스테디셀러인 양궁이라든지, 그죠? 뭐 과거에 뭐 사격이 잠깐 유행했다든지 또 수영이 또 핫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접수를 해놓으시고, 자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쪽 한번 주인공을 써보자 하시는 것도 되게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있는 게 e스포츠, 네. 그 게임 쪽이죠. 그래서 롤이라든지 이런 프로게이머들을 또 스포츠물 주인공으로 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현판 말씀드릴 때 현실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건 스포츠잖아요. 페어 플레이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판타지적인 요소를 좀 덜 넣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선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돈보다는 명성, 인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수, 감독, 에이전트 등등 직업군이 등장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을 좀 배제를 합니다. 왜? 공정성 때문에. 그리고 야구, 축구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다 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지만 네, 다 한 것 같고,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한 5분 정도만 받고 5분 일찍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판드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네. 아하, 로판으로 런칭한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최근 동향을 조금 늦게 파악을 했는데, 네. 판타지 드라마 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여주판을 좀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웹소설 아니어도 됩니다. 네. 하하. 네, 유튜브는 없을까요? 네. 예, 그거 되게 좋은 그 질문이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꺼졌네. 그 보여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요런 있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의 흥행작이기도 하고요. 그 장르의 클리셰를 만든, 장르의 배경을 좀 정착시킨 좀 대표작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나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작품들 같은 경우는 필독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장르를 준비하실 때. 제가 이거 깨알 팁인데, 장르를 내가 선정하는 게 좀 어렵고 힘들 때 뭐를 하시면 좋냐면은 일단 대표작을 한 3작품을 보셔야 돼요. 대표작을 3작품 정도 보시고 그 대표작 같은 경우가 그 장르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표작들이고 현재 흥행하는 건 또 트렌드가 달라요. 이때는 뭐 이런 요소가
그쪽 장르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좀 올드해져 갖고 다른 요소를 쓰고 있다. 요즘 동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대표작들과 현재 그 장르에서 흥행하고 있는 작품들을 10개 정도 보셔야 그래야 기본적인 흐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장르 이해하실 때는 제가 여기는 대표작들을 올려놓은 거라서 여기에 더해서 현재 흥행하고 있는 장르까지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스테디셀러들도 있고요.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쪽 장르를 이해한다는 게 요 최신 트렌드를 이해한다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근 뭐 한 2, 3년간 요런 흐름으로 이쪽 장르의 내용이 전개가 되었구나를 파악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그 질문에 항상 제 사례를 드리는데 이번 작품 말고 그 전작 때 제가 게임 판타지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제가 준비할 때는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100작품 중에서 순위권에. 근데 런칭할 때 되니까 3, 4작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그래서 보통 작가님들이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스테디셀러 장르를 보통 골라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장르들. 그런 애들은 좀 잘 안 죽으니까 예. 중박은 좀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어떤 장르에서요? 전 장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작품들이요? 아니면 장르 아니면 작품? 둘 다. 작품이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그다음에 전지적 독자 시점. 그리고 흥행작들 위주예요. 화산귀환. 그리고 검은머리 미군대 원수. 스포츠물에서는 그 작품 저기 이블라인 작가님 거 있는데 자 요거 따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 탑등반 같은 경우에 요거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 요 작품 좋고요. 그 다음에 로판 그러니까 현대 로맨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아니면은 뭐 사내 맞선 그죠? 또 재혼황후 기본적인 당대 흥행작들은 다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르별로 좀 특화되는 거죠. 그래서 특화돼서 뭐 제 쪽 장르에서 뭐 보기 좋은 거는 뭐 아카데미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악당을 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카데미 저기 검은머리 외국인인가 그 작품이 또 라이트 노벨 쪽을 굉장히 비튼 걸로 유명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또 소설수 엑스트라도 되게 흥행했던 작품이고 여튼 뭐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올려드린 요 작품들은 대부분 다 좋은 작품들이라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5분이 돼가지고 기타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좀 빠르지만 수업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그렇죠. 저는 트렌드도 아니고요. 이제 대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작품성보다는 대중성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웹소설 쪽에서 말하는 작품성이 순수문학에서 말하는 작품성하고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보통 이걸 아예 한 꼭지로 떼서 얘기를 해요.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제 결론은 그렇고 트렌드는 저는 보통은 내가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하면 늦고요. 보통 이제 얻어 걸린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트렌드 선도하는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하는 거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제가 1시간 반 만에 하느라고 너무 확 달려왔는데 그래도 좀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2시간도 제가 좀 웹소설의 실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 좀 주입을 시켜드리고 네,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